예, 이번 영상은 이제 피부혹을 많이 제거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부혹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표피낭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피낭종에 대해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가장 궁금해하는지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궁금해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표피낭종과 피지낭종은 다른 겁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비슷하니까 헷갈려 하시는데요. 두 개는 서로 다른 거고, 향후에 이제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표피낭종과 피지낭종은 다른 겁니다. 오늘 다루는 건 일단 표피낭종입니다. 표피낭종이란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기본적인 걸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제가 보통 정확히는 이제 모른다고, 혹은 이제 우연히 생긴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거고요. 리뷰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이란 거는 그동안에 정리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역시 이제 표피낭종에 대한 리뷰 논문이고요. 사실 논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믿을만하고 오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을만한 학회지에 실려 있고 내용도 충실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보여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피낭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정리한 리뷰 논문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긴 없더라고요. 이 논문에서 이 노란색으로 이제 강조한 데를 보면 표피낭종이 생기는 이유를 그냥 스포레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가끔 우연히 그냥 생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뭐 추가로 또 보면 이제 표피낭종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여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는데 이제 다른 논문들 자료들 찾아보면 외부 충격을 받거나 다른 문제로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받은 후에 그 수술을 받은 그 피부 부위에서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이제 경우들은 사실 이유가 좀 불명확했습니다. 표피낭종이 생긴 그 피부가 과거에 작은 충격들을 받아서 피부에 손상이 가서 생겼는지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 충격이 또 표피낭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밝히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우연히 생긴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표피낭종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유전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환자는 저는 경험은 하지 못했는데요. 논문에는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피낭종의 역학, 그러니까 어느 나이에 잘 생기고 몸의 어느 위치에 잘 생기고 유병률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이제 강조한 데를 보시면 이제 어느 나이에나 생길 수 있는데 애들보다는 뭐 성인한테 더 흔하다, 3, 40대에 더 자주 발견된다,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얼굴, 목, 귀 주변, 몸통 등에 이제 더 자주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보다 남자한테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 미성년자한테서는 진짜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흔하진 않고요. 3, 40대가 더 많았는지는 좀 애매한데 성인 전 연령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굴, 목, 귀 주변, 몸통으로 나와 있는데, 몸통이라는 게 이제 배하고 등을 다 합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경험을 해보면 등이 참 많습니다. 등이. 실제 수술하는 환자의 70%는 등이 아닐까, 막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등에 표피낭종이 참 흔하게 잘 생깁니다.
제가 뭐 정확히 수술한 환자들의 부위에 따라서 통계를 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다 생길 수 있는 건 맞고 모두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는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인구의 몇 퍼센트에서 이제 표피낭종이 생기는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표피낭종이 있다고 다 병원에 오는 건 아니고, 또 표피낭종이 자기가 있는데도 자기가 표피낭종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병률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한 질환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수술을 많이 하니까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육안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한 60~70%는 됩니다. 그리고 육안적으로 애매한 경우도 꽤 있는데 초음파 검사로 또 대부분 또 감별이 됩니다. 아주 일부는 초음파를 봐도 애매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육안적인 소견과 초음파 검사로 대략 한 90% 정도는 감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안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표피낭종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논문에 이제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약간 그 푸른빛을 띠기도 하고 그냥 피부색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푸른색을 약간 띠는데요. 표피낭종이 위치한 그 깊이하고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 약간씩 달라 보입니다. 그 가운데 까만 점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특징인데 이게 작은 구멍이고, 짜면 이 구멍에서 우리 몸의 각질, 꼭 치즈같이 나오는데 그 각질, 때죠. 그 내용물이 여기로 나옵니다. 냄새도 꽤 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구멍이 항상 또 보이는 건 아니어서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 표피낭종 사진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약간 이제 블록한 느낌이 들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것들은 이제 파랗게 보이기보다는 피부색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색깔은 보입니다. 가운데 보면 역시 까맣게 그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표피낭종의 가운데 구멍이고, 표피낭종이 이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는 확연하게 이 구멍들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한 분인데 등에 이제 3개의 표피낭종이 같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니까 색깔도 약간 차이가 나고, 조금 이제 조금씩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한 분의 등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면 이제 위 2개 혹은 구멍이 좀 분명하게 보이긴 합니다. 가운데 구멍이.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일단은 표피낭종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약간 파랗게 비쳐 보이고요. 가운데 구멍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번 사진들을 보시면 모두 가운데 구멍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가운데 구멍이 원래 특징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구멍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작아서 육안적으로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표피낭종은 그 내용물과 함께 이 주머니 혹은 캡슐을 같이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하에 간단한 수술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구글에서 찾은 건데요. 가운데 내용물, 그 찐득찐득하게 보이는 내용물은 우리 피부의 각질, 그러니까 때 있죠, 때 같은 겁니다. 그게 이 주머니에 쌓여가지고 들어있는 게 표피낭종입니다. 그냥 짜기만 하면 내용물이 나와서 당장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머니에서 각질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주머니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제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그림도 이제 위에 제가 언급한 논문에 실려 있어서 이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국소 마취를 하고 이제 구멍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재발을 안 하기 때문에 구멍까지 포함해서 3번 그림을 보시면 피부를, 그 구멍을 포함해서 피부를 좀 일부 절제를 합니다. 타원형으로 절제를 하죠.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5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봉합을 하죠. 저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흉터를 좀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피부 절제를 하지 않고 피부를 그냥 가늘게 일직선으로 열고 제거하고 이제 꼬매는 경우가 과거에는 좀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구멍이 의도치 않게 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를 종종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 그림처럼 피부를 이 구멍을 포함해서 피부 일부를 절제를 하고 내용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뭐 2, 3cm 정도보다 작은 것들은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6, 7cm 넘어가는 것도 10cm 넘어가는 것도 진짜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만큼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수술하고 집에 바로 가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봉합하는 실은 저의 경우에는 녹는 실하고 안 녹는 실을 보통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녹는 실은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실을 제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가끔 이제 녹는 실만 쓰면 안 되냐고, 녹는 실만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녹는 실만 사용한다고 해서 꼭 흉터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녹는 실을 같이 사용해야지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외과적인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녹는 실만 꼭 그거만 쓴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아마 피부과에서 작은 구멍만 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저는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피낭종이 뭐 1mm, 2mm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작은 구멍을 내서. 근데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면 구멍만 내서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머니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남으면 당장 제거한 직후에는 좀 작아진 것 같아 보여도 주머니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발을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거라면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작은 표피낭종은 사실은 1mm, 2mm 되는 건 제거하러 잘 오지도 않고, 그렇게 작으면 꼭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크기가 약간 어느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국소 마취해서 수술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피낭종은 가끔 염증이나 이제 염증이 심해서 하면 고름이 생기겠죠. 고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그 껍질 있죠. 주머니가 찢어지면 그 안에 내용물이 유출되면서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때는 균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그 가운데 아까 그 구멍으로 균이 들어가서 고름 염증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면 증상이 어떠냐면 평소에 이제 작은 혹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근데 증상이 없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커지고 아파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논문 찾아보면 어떤 논문에서는 표피낭종 중에 뭐 20% 전후로 해서는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전체 표피낭종의 몇 %에서 염증이 생기는지는 정확히 통계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피낭종이 전 인구의 몇 %에서 갖고 있는지 통계를 낼 수가 일단 없으니까요. 하여튼 일부의 경우에는 염증이나 고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전에 보여드린 표피낭종 사진과 다르게 좀 빨갛죠, 주변이. 이제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이제 뭐 균이 들어갔다 그러면 균이 증식해서 이제 고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심한 상태의 염증으로 진행돼서 이제 내원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분은 뭔가 불편하긴 했는데 등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아프다 말겠지 하면서 일주일 이상 끌다가 내원한 분입니다. 염증 범위도 넓고 고름도 이제 동반된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항생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수술하는 겁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 방법을 이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냥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고름도 제거하고 표피낭종도 같이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 방법을 선호하긴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항생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수술을 하는 방법은 사실 항생제가 효과적으로 염증이나 고름을 없앨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염증이 약할 때는 항생제로 이게 가라앉힐 수는 있는데 고름이 있으면 사실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표피낭종 때문에 생긴 고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고름이 생기면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름은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름이 있어서 약 먹고 염증 없어지고 수술하자고 듣고 항생제를 막 1, 2주씩 뭐 더 이상 더 길게 이제 계속 복용하는데 차도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여러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가끔 또 항생제를 오래 먹다 보면 속도 쓰리고 설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더 괴롭죠. 물론 약이 이제 잘 들어가지고 염증이 가라앉는다면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약이 잘 안 들을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염증이나 고름이 약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표피낭종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도 제거하는 수술은 어차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동반된 염증이 심한 표피낭종이라 하더라도 그냥 표피낭종과 고름을 바로 그냥 같이 제거하는 겁니다. 장점은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염증을 먼저 호전시킨 후에 수술하겠다고 하면 이제 약만 오래 복용하고 효과도 없고 시간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면 통증도 이제 바로 없어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피부를 열고 고름하고 표피낭종을 다 제거한 다음에 바로 봉합을 하면 안쪽에 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고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봉합을 하지 않고요. 한 며칠 소독을 하고 기다린 다음에 봉합을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2, 3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아주 오래는 아니고요. 어쨌든 길어야 2, 3일인 것 같습니다. 상처가 열려있는 상태로 매일 한 번씩 소독을 하고 거즈 같은 거 붙여놓고 다니고 며칠 지나서 봉합을 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뭐 약을 먹고 2, 3일 지나서 봉합하러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이제 고름이 심할 때는 표피낭종 그 주머니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예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고름하고 같이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일부 녹아있고 막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주머니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전혀 없을 때 제거하는 것보다 주머니가 이제 안쪽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열심히 잘 닦아내고 이제 잘 없애려고 하는데 경험상 고름이 많을 때 하면 재발률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제 이런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생제부터 먹고 염증 고름이 없어진 다음에 수술하는 게 그냥 너무 그런 방법이 너무 막연하고 효과가 없어서 치료 기간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제 표피낭종은 이제 사실 작아지지는 않는데 이게 더 커질지 그대로 사이즈가 유지될지는 알 수가 없죠. 지켜보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고 미용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놔두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등 같은 곳에 이제 자신도 모르는 작은 표피낭종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자꾸 커지고 미용상 신경이 쓰인다면 수술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커지지 않고 미용상 신경이 안 쓰이는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고름이 생기거나
그래서 갑자기 커지고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상이 있으면 역시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논문상으로는 드물지만 오래 놔두면 피부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논문이라는 게 뭐 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개원한 지 9년 됐는데 수천 건은 해본 것 같아요, 표피낭종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다른 주변의 의사분들도 표피낭종을 갖고 이게 암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오히려 이제 자꾸 증상 없으면 그냥 제거 안 하고 경과 보라고 권유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피부과 선생님들 그렇고. 이게 뭐 암이 걱정돼서 제거해야 된다고, 뭐 증상 없고 조금만 해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유하는 의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 표피낭종이 암이 되는 경험을 한 의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없었고 주변에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논문상에는 그런 언급이 있긴 합니다. 그런 드문 케이스를 보고한 논문이 있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010년에 나온 케이스 논문이고요. 어떤 특이한 사례를 이제 보고한 논문이고요. 이제 제목은 이제 결국 표피낭종으로부터 시작된 피부 암, 뭐 이런 내용, 이런 제목의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강조한 부분을 보면 표피낭종에서 암이 되는 비율이 0.011%에서 0.045% 정도로 보고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율이 당연히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드문 경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피낭종을 보고 암으로 발전할까봐 걱정을 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표피낭종에 대해서 이제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통 피부에 잘 생기는 혹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